이곳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준공 29년 차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재건축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보다 빠른 지난해 2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먼저 출범해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위는 최근 소유주 동의율 약 55%를 확보한 상태로 올해 안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서둘러 정비에 나서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수서 까치마을 아파트는 우선 용적률이 200%가 넘고 또 반면에 대지 지분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상의 각종 규제나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상의 그런 제한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 자체도 사실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최적의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일단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사업 소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이 이제 3억이나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도 수직 중축을 할 경우에 아직 정부 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재건축 소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건축으로서의 메리트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같은 단지의 주민들끼리도 시각이 팽팽히 갈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재건축은 건물을 완전히 부순 뒤 새로 짓는 작업을 뜻하고 리모델링은 핵심 뼈대는 그대로 쓰되 전체 구조를 대폭 수선하거나 층수를 일부 증축하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두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D2등급인 조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ABC 등급인 조건에서 추진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아파트 나이나 노후 정도 기준에선 리모델링의 진입 문턱이 재건축보다 낮습니다. 사업성만 따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재건축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재건축은 법정 용적률 상한을 고려해도 이보다는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은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올 하반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하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와 게시글이 곳곳에 붙으며 주민들의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어떤 건지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는데 네. 우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반대한다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쪽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리모델링이 낫겠죠. 재건축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건축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선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일찌감치 재정비를 추진하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리모델링 대세론이 부상 중입니다.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완료한 단지는 지난 6월 기준 78개 단지, 약 6만 가구로 지난해 12월 58개 단지였던 곳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새 34%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달의 기준으로 서울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민가를 마친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송파구 가락동 쌍용 1차,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등 모두 43개 단지, 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는 5개인데요. 협회는 조합 설립은 아직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단지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수는 어림잡아 2배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지난해 17조 3천억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 44조 원으로 급성장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자체가 200%가 넘는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해서는 사업성이 나오질 않으니 적은 비용으로, 즉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새 집으로 바뀌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됐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어요. 재건축이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리모델링이 좀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직 증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그 규제로서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해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기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되도록 빨리 새 집에 입주하는 게 우선이라는 대중심리의 확산, 또 신축에 준하는 고급화 전략으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재건축보다 기간이 더 짧은데 신축으로 빨리 옮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개포 우성 9차인가요? 최근에 밖에서도 보기에 되게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그것만 봐도 리모델링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선호 현상이 그동안 지체된 전국 노후 아파트 정비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직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관련 법 규정도 서둘러 보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이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주택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리모델링 말고는 다 신축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그런 신축에 대한 기법을 많이 적용하다 보면 리모델링의 기본 틀의 증축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면에 부딪혔을 적에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 내에서 그런 신축 위주로 짜여진 행정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국회에서 지난 7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이 발의돼 관련 법 정비가 시작되긴 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해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선호 현상에 훈풍을 더했는데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 입장에선 주택 공공기여 측면의 부담을 완전히 덜기도 했지만 새로 지어지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사회적 기여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티톡이었습니다.